모래 알죠? 모래. 모래하고 네모난 스티로폼을 막 쌤이 막 섞어 이렇게 막. 그 다음에 그러니까 미리 깔았잖아. 말도 안 되는데 막 섞은 다음에 분리해봐 이러는 거. 분리해봐. 똑똑하지 않은 친구들은 모래 하나, 스티로폼 하나 이렇게 하나씩 분리하겠죠. 언젠간 다 하겠지. 하지만 똑똑한 아이들 어떻게 한다? 물에다가 부어버립니다. 물에다 부으면 어떻게 돼요? 모래는 밑으로 가라앉고 스티로폼 위에 뜰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채 같은 거 이렇게 쓱 건져만 내면은 스티로폼과 모래를 분리를 끝냈네요. 그죠? 이렇게 쉽게 분리할 수 있죠. 이렇게 분리하는 방법을 무슨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했다? 밀도차. 모래와 스타이로폼의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가 이런 거예요. 자, 조금 어려운 거. 우리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벼를 키워요. 벼에서 나온 그 열매가 뭐예요? 벼에서 나온 열매, 쌀이죠, 쌀. 쌀이 그냥 하얀색으로 나오는 게 아니야. 이게 이렇게 밖에 쌓여져 있어요, 이렇게. 황토색, 노란색 무슨 이렇게 쌓여져 있거든요. 쌓여져 있는 걸 벗겨내야 그 안에 하얀색 쌀이 들어있는 거야. 자, 이렇게, 그러면 이게 황토색, 노란색, 이렇게 노란색으로 쌓여져서 그 안에 쌀 알갱이까지 같이 들어있는 걸 좋은 벽시라고 해요. 이걸 갖다가 집에 가가지고 까면 우리는 쌀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이걸 벼를 수확하는 과정 중에 이 안에 쌀이 빠져나오고 껍질만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근데 겉에서 봤을 때 이렇게 둥그러니까 이 안에 쌀이 들어있는지 알아 몰라? 잘 몰라. 이거 내가 가져갈게요. 가져갔어. 밥 해 먹어야지. 아니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전부 다 이걸 쭉정이라고 합니다. 쭉정. 자, 좋은 쌀이 들어있는 건 알곡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쌀이 빠져나간 갑박에 껍질만 남아있는 걸 쭉정이라 그래. 눈으로는 잘 구별이 안 돼. 만져봐야 돼. 만져보면은 딱딱하고 얘는 푹신푹신할 거 아니야, 그지? 하나하나 다 만져볼 순 없잖아. 그때 어떻게 한다? 물에다가 넣으면 알곡은 밑으로 가라앉아요. 알곡을 다른 말로 좋은 벽시라고 하고 있네요. 좋은 벽시는 밑으로 가라앉고 쭉정이는 위로 뜨는 겁니다. 무겁지 않으니까, 가벼우니까. 알곡, 즉 좋은 벽시와 쭉정이의 차이도 무슨 차이? 밀도 차이가 나. 밀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물을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분리를 한 다음에 밑에 가라앉은 알곡들만 좋은 벽시만 가져다가 집에 가져가야겠죠. 이렇게 한번 분리하는 과정을 할 수 있다는. 이것도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하면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래된 달걀과 신선한 달걀을 고를 때도 이 방법을 이용해요. 신선한 달걀과 오래된 달걀의 차이점. 좀 맞아요. 근데 약간 좀 암기하기 쉬우려면은 이게 약간 오래되면 안에서 썩는다라고 아예 생각해. 썩는다. 약간 기포가 생겨도 먹을 수 있지만 썩는다라고 생각하면 썩을 때 막 이상한 냄새 나잖아. 그 냄새가 기체 성분이니까 이 안에 그런 기체가 좀 모여있겠다라고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오래된 달걀은 안에 기체가 생겨서 약간 이렇게 밀도가 작아지는 거야. 이해돼요? 기체가 생기니까. 그래서 위로 떠오르는 게 오래된 달걀, 밑에 쑥 가라앉는 게 신선한 달걀이라고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오래된 달걀과 신선한 달걀. 그때 그냥 물을 이용하지 않고요. 그냥 물에 넣으면 둘 다 무거워서 다 가라앉아. 살짝 밀도가 좀 있게끔 얘와 얘, 오래된 달걀과 신선한 달걀의 중간 밀도, 중요합니다. 중간 밀도를 가지는 소금물을 제작해야 돼. 중간 밀도를 가지는 소금물을 제작해서 신선한 달걀과 오래된 달걀을 구분해 내야 합니다. 이 소금물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형태의 문제이라면 소금물에 대한 걸 물어봐. 어떤 소금물을 써야 되냐? 엄청 무거운, 엄청 밀도가 큰 소금물을 쓰면 어떻게 돼요? 둘 다 뜨겠죠?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엄청 밀도가 작은 소금물을 쓰면 둘 다 가라앉겠죠? 그럼 구분이 또 안 되는 거야. 얘와 얘의 딱 중간 정도 밀도입니다. 써놓을까요? 중간 밀도.
이 오래된 달걀과 신선한 달걀에 중간 밀도가 가지는 녀석을 써야 합니다. 우리 플러스 강의 2번에 적혀져 있는데 쉽게 말하면 중간 밀도의 소금물을 만들어야 한다. 이거를 어렵게 정말 줄줄줄 써놓은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중간 밀도의 소금물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지금 우리가 분리한 건 고체 혼합물이죠. 고체 혼합물은 그래서 이런 중간 밀도의 액체를 활용하면 쉽게 분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액체를 쓰면은 된다. 액체보다 밀도가 작은 건 위에 뜰 거고요. 액체보다 밀도가 큰 건 밑으로 가라앉을 테니까 이런 방법을 이용하면 쉽게 분리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액체하고 액체가 섞인 건 어떻게 할까요? 아까 봤던 그림이죠. 액체하고 액체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둘이 뭐하지 않는 경우 섞이지 않죠. 밀도 차가 있는 것들은 잘 안 섞여요. 밀도 차가 있는 것들은 밀도가 큰 건 밑으로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건 위로 뜨기 때문에 잘 안 섞입니다. 잘 안 섞여. 원래 잘 안 섞여요. 그래서 쉽게 이런 깔때기에 집어넣으면 돼요. 이 깔때기 이름을 가끔 물어봐요. 이 깔때기 이름 기억해야 됩니다. 이름이 분별 깔때기입니다. 분별 깔때기. 깔때기. 분별 깔때기에 집어넣으면 액체 혼합물을 집어넣으면 밀도가 큰 게 아래쪽에 밀도가 작은 게 위에 뜨게 되겠죠. 그때 이 콕을 열면 밀도가 큰 액체를 먼저 쭉 뽑아내는 거야. 언제까지? 다 나올 때까지 뽑아냅니다. 근데 다 뽑아내고 요 밀도가 작은 식용유가 한 방울이 떴어. 어떻게 잘못해서 다시 집어넣고 또 하나? 아니야. 이건 나머지 좀 나온 거 어떻게 해요? 스포이드로 살짝 따낸다고 표현해. 스포이드로 살짝만 따내서 다시 넣으면 되겠죠? 얘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요 조금 소량인 경우에는 스포이드로 분리하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밀도가 큰 거, 작은 것들을 이용해서 쓰면 되겠어요. 분별 깔때기는 위에 나와 있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물과 식용유도 잘 분리할 수 있고요. 참기름과 간장도 잘 분리할 수 있습니다. 기름 성분 보이죠? 기름 성분이 거의 위에 뜨는 걸 알 수 있어요. 요게 좀 헷갈려요. 에테르가 뭐지? 이것도 약간 그냥 기름 성분으로 써놓으세요. 에테르 잘 모르겠는데 그냥 기름의 일종이야 라고 기억하세요. 에테르 잘 모르겠는데 기름의 일종이래. 에테르 기름의 일종이래. 에테르 그거 공기 아니에요? 뭐라고? 에테르가 공기라고? 그거는 가상의 매질. 이건 실제 존재하는 어떤 물질이에요. 이름만 똑같은 거야. 우연히 이름만 같은 거야. 그래, 뭐야. 상대성 이런 공부할 때 나와요. 물리에 나와, 물리에. 이건 화학이야. 이름만 우연히 같은 거야. 그래서 기름 종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름이니까 위에 뜨겠죠? 그죠? 이건 되게 생소해. 이거 뭐지? 사염화탄소? 염화탄소. 먹으면 당연히 안 돼요. CL4인데 이걸 몰라도 되는데 염소가 되게 무거운 녀석이거든. 들어봤어요, 염소? 4마리가 있어, 염소가. 엄청 무겁겠죠? 그래서 밑으로 가라앉는 거야. 이렇게 암기합시다. 자, 사염화탄소는 염소 4마리라서 엄청 무겁다. 그래서 물보다 무거워요. 그래서 밑으로 가라앉아요. 누가 무거운지 암기하는 법일 뿐이야, 그냥. 나중에 화학식을 배우면 물보다 무겁겠구나 알 수 있습니다. 물은 H2O니까 산소 하나에 수 2개밖에 안 되는 염소가 무려 4개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무거워서 밑에 원래 가라앉는 거야. 사염화탄소니까. 염소. CCl4라니까 염화탄소야. 염소 하나가 염소가 17번이야. 원자번호 17번이라서 엄청 무겁고 산소는 8번밖에 안 돼. 그래서 가벼워. 좀 되게 4개나씩 엄청 무려 17번이야. 그래서 양성자만 무려 17개, 8개. 차이가 엄청 큽니다. 아무튼 우리 입장에선 잘 모르는 물질인데 염소가 많대. 그죠? 무거워. 이렇게 외우라고요. 물보다 훨씬 무거우니까 사염화탄소가 밑으로 가라앉겠구나라는 정도로 이 이름들만 좀 잘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러면 다 됩니다. 자, 이렇게 양이 많을 때는 분별 깔때기를 이용하는데 양이 되게 적을 때는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식용유와 스포이드가 양이 조금씩밖에 안 돼. 그걸 굳이 분별 깔때기에 집어넣으면 밑에 이렇게 둘 다 깔려 있을 거 아니야. 분리하기도 힘들어. 콕을 열었는데 다 나오고 막.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시험관에 집어넣고 스포이드로 쭉 위에 것만 빨아내면 쉽게 분리가 가능합니다. 양의 차이입니다. 분별 깔때기는 양이 많을 때, 스포이드는 양이 적을 때 이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네요. 밑줄만 걸읍시다. 양이 적을 때는 스포이트를 이용해서 분리한다. 누구를 분리하는 거냐? 라고 했을 때 스포이트로 식용유를 따내는 거죠. 식용유를 분리하는 거고 아까 분별 깔때기는 콕을 열어서 물을 분리해낸 거죠. 분리하는 주체가 달라요. 그죠? 그런 것도 좀 구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의 또 다른 예들입니다. 자, 세 가지가 나와 있네요. 첫 번째, 사금. 사금은 모래하고 모래사자, 금. 모래하고 금이 막 섞여 있는 거야. 문제. 모래하고 금 중에 누가 더 무거울까요? 금. 밀도가 금이 더 커요. 그래서 섞여 있는 걸 막 모래와 금 섞여 있는 거 갖다가 물에다가 훅 던지고 수족관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금은 쫙 가라앉는데 모래는 이렇게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훨씬 밀도가 크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여기 사금광이야. 강에서 금을 캐내는 사람들 본 적 있어요? 막 이렇게 막 이런 이상한 접시 같은 거 이용해서 막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금을 골라내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금하고 모래가 섞여 있는 그런 강이 있어요. 강 바닥에 깔려 있는 거야, 금이. 모래랑 같이 섞여 있어. 그럼 어떻게 금만 빼내냐고요. 그래서 이거를 모래랑 금이 섞여 있는 모래를 이렇게 채취한 다음에 흐르는 물에 이렇게 흔들면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게 물살에 쓸려 내려가고 무거운 건 쓸려 내려가지 않고 이 그래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금만 모을 수 있는 거야. 자, 모래는 씻겨나가고라고 돼 있죠. 밀도가 작은 게 물살에 씻겨나가는 거야. 이거 갖다가 이게 순금이야. 순금이야. 금은 덩어리째, 작지만 덩어리째 발견되기 때문에 이때 모은 금들 다시 뭉치면 금괴가 되는 겁니다. 안 뭉쳐도 값은 똑같아요. 금은 원석이 없어요. 금이 원석이란 말이 좀 돌이 아니니까 석이란 말이 옳진 않아요. 다이아몬드는 돌이야. 근데 금은 돌이 아니야. 금속이야, 금속. 석이라는 말이 옳지 않아요. 금은 땅 속에 있거나 아니면 저희가 살고 있는 모래에 있을 수 있죠. 그렇게 희박하지만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게 여기는 어디냐면은 금을 캐는 금광이 있고 금광 근처에 있는 강물이야. 금광에서 쏟아져 나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여기 녹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킬로그램? 쌤이 잘은 모르겠는데 한 4g? 4g에 50만 원. 그게 한 번이에요? 1kg이면 1000g이잖아. 몇 배야? 250배냐? 곱해 250 하면 되겠네. 얼마야? 50만 원 곱하기 250. 해보고 싶네요, 갑자기. 아무튼 금 1kg이 있다. 억대 부자네요, 억대 부자. 쳐보고 있다 또. 50만 원 곱하기 250. 1억 2,500밖에 안 되네요. 1억 2,500. 1kg이면은 금덩어리니까 이 정도? 이 정도? 요만할 거야, 요만할 것 같아. 요만한 금덩어리 1kg. 요만한. 진짜 무거워. 선물이야. 1억 2,500. 뭐 이런 겁니다. 하나씩 줄까? 이런 거예요. 금 1kg. 금괴 있지, 금괴. 막 범죄 영화 보면은 금고를 열었더니 금괴가 막 이만한 거 들어있잖아. 그게 10kg? 5kg 막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가 5억, 10억짜리인 거야. 아니죠, 10억이에요. 그러니까 5kg면 5억, 10kg면 10억 정도 되겠지. 와. 그러니까 금괴로 보관을 합니다.
해보는 그래서 요즘 금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그 IMF 이게 이걸 한 돈이라 한 돈에 지금 45에서 50만 원 거의 가요. 그래서 단순 계산으로 이렇게 됩니다. 방송에서 금주는 진짜 돈 많은 거. 그치? 두 번째, 바다에 유출된 기름을 제거한다. 바다에 기름이 유출되는 경로는 뭐 크게 두 가지 정도 있겠네요. 첫 번째, 아까 중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큰 선박이 가다가 암초에 꽝 부딪혀서 연료 탱크가 터지거나 또는 배와 배가 부딪혀서 파손되거나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또는 미사일을 맞아서 터지거나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배가 부서지는 경우에 기름이 유출될 수 있겠죠? 최근에 캐나다나 그러니까 거의 이제 어떤 그런 선박 사고로 기름이 유출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어쨌든 그렇게 기름이 유출되면 기름은 위에 뜰 거 아니야. 위에 뜨니까 위에 뜬 기름만 오일 펜스라 해서 이렇게 펜스를 치면은 기름이 멀리 도망가지 못하고 펜스에 걸릴 거 아니야. 나중에 사람들이 가서 여기다가 흡착포라는 걸 던져. 종이로 만든 흡착포를 막 던져가지고 종이에 흡수시키는 거야. 흡수시킨 그릇만 딱 빼내면 기름만 따로 걸러낼 수가 있겠죠? 흡착포. 근데 캐나다나 원래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됐거든요. 뭐 한다고? 캐나다가 그 삼각성 유출했었잖아요. 되게 오래되지 않았나? 얼마 전에 그랬었어. 오래됐잖아. 근데 그게 한 올해가 작년 예상이 작년에 아직도 안 됐어. 회복이 됐죠. 저희 아. 한국인들 아. 많이 놀랐어요. 그렇지. 놀랍다고 아. 하더라고요. 음. 수치가 알고 있는 게 많았는데 그거를 생각보다 빨리 회복돼서. 1년이 2년 그렇군요. 자,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저력이네요. 그래서 기름 바닷물 중에 기름이 가벼우니까 위에 뜨는 현상 때문에 제거할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 우리가 건강검진 같은 거 할 때 또는 병원 같은 데 가서 피 검사할 때 쓰는 방법인데 혈액을 분리합니다. 혈액을 분리해서 우리 혈액 속에 들어있는 고체 성분 따로, 액체 성분 따로 분리를 해요. 고체 성분, 혈액 속에 들어있는 고체 성분을 혈구라고 하고요. 혈액 속에 들어있는 액체 성분을 혈장이라 그래. 혈구와 혈장을 분리한다고 해요. 혈구와 혈장을 분리한다고 해. 자, 문제. 피 속에 들어있는 고체 성분과 액체 성분 중에 누가 더 무거울까요? 정답, 고체가 더 무거워. 절대 힌트가 아니었어. 고체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심분리 그래서 강한 원심력으로 막 돌리면 무거운 게 밑으로 가라앉겠죠. 고체 성분이 밑으로 가라앉고 가벼운 건 위로 뜨게 돼서 원심분리를 통해서 이 고체, 무거운 밀도가 큰 고체와 밀도가 작은 액체를 쉽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저거 만들어본 혈장이 위에 뜨고 혈구가 밑으로 가라앉는 이유가 밀도차 때문이다. 원심 분리기 고무줄로? 그 고무줄 말고 실로 진짜? 붙인 다음에 땡기면은 그 돌아 엄청 오래 해야 되던데. 그거 10분에서 성공한 애가 한 명 있어. 10분에 성공했다고? 10분에서 성공했는데 대단한데? 말아가지고 칠판에 맞아서 이제 깨져서 유리 조각이 안 튀었지만 피 범벅이 되는 알겠습니다. 자, 진짜 짠 다 배웠어요. 문제 풀어봅시다.